안녕하세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 다온입니다. 여러분 모두 중고거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이 성장하는 만큼 갈수록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중고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온이 중고거래 사기 대처 방안부터 신고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비 방안은 중고나라,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판매 이력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거래 내역이 없거나 적은 아이디는 조심해야 해요. 거래 이력이 끊겼던 아이디의 경우에도 해킹 등으로 인한 사기 계정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이 장기간 꾸준히 이어져 온 판매자와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두 번째 대비 방안은 판매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치트, 사이버캅 등에서 판매자의 휴대폰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과거 사기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구글, 네이버 등 여러 사이트에 판매자의 닉네임, 아이디, 연락처 등을 검색하여 사기 피해글이 게시되어 있는지 검색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비 방안은 직접 찍은 물품 사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물품의 현재 시간과 여러분의 닉네임 등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세요. 특히 게시된 사진이 캡처본이라면 물품의 부위를 지정하여 사진을 요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를 꺼리거나 피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 대비 방안은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할 경우를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사기 판매자들이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거나 불가능한 수준의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해요. 다섯 번째 대비 방안은 택배 거래보다는 직거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 사기는 택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거래만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거래 장소는 CCTV가 있는 곳이나 공공장소를 추천해요. 여섯 번째 대비 방안은 피싱 사이트 유도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최근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링크를 보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안전결제 사이트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진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상대방이 주는 안전거래 링크 주소보다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의 링크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대비 방안은 중고거래 게시물을 캡처해두는 것입니다. 뒤늦게 사기를 알아채고 신고하려고 해도 사기 판매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면 대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판매자의 게시물, 판매자 정보,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을 검색하여 증거물을 확보해 두면 후에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중고거래 사기 대처 방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고거래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방안들을 꼭 숙지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중고거래 편에서는 중고거래 사기에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판매자가 거래 물품을 발송한 후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입금을 하지 않은 경우. 둘째, 구매자가 입금을 한 후에도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물품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셋째, 물품 상태나 구성품 여부가 처음 거래 시와는 다르게 속여서 판매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판매자, 구매자 모두 사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물품 상태나 구성품 여부가 거래 조건과 다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기 신고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사기 신고를 위한 준비물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신분증 사진, 사기꾼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 사기를 당하는 판매글의 사진 및 URL 주소, 중고거래 플랫폼의 채팅, 메신저, 문자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 캡처본, 사기꾼의 계좌번호가 들어간 통보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기꾼과 관련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역인데요. 반드시 사기꾼의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계좌번호는 은행에서 발급한 상대방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거래 내역서가 가장 정확하지만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송금한 경우 해당 은행 앱의 이체 결과 확인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로 거래한 경우 앱으로 접속해서 이메일로 계좌 이체 내역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사기꾼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신고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버범죄신고센터로 신고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단 사이트를 통한 신고 접수는 과정 간소화를 위한 것일 뿐 온라인 접수 후에도 꼭 경찰서에 추가로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다중으로 사기 신고가 접수된 건에 한해서는 이외로 방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할 경찰서에 꼭 방문해서 절차를 마무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출소나 지구대가 아닌 꼭 관할 경찰서로 방문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문 후에는 시스템에서 전달받은 민원 접수 번호를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 전달한 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도 있으나 진술서 작성이나 증빙자료 출력 등 더욱 절차가 복잡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미리 ECRM에서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으로 만나보는 알쓸다법 중고거래 편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정보들을 통해서 모두 안전한 거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알아두면 쓸모있는 다운 법학사전 알쓸다법이었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